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빡킹이 좀 진지하게 유튜브 촬영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꼭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중소기업 대표분들이나 하여튼 임직원분들은 오늘 꼭 집중해야 됩니다. 자, 어제가 8월 22일이었죠. 2020년도 정부 R&D의 예산의 대략적인 가닥이 나왔어요. 자, 무려 전년도보다 20% 이상이 상승되고, 그리고 역대급 R&D 비용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5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35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편성된 예산, R&D 예산액이 약 35조 3천억. 이 전반적인 기조는 R&D 생태계를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연구과제 준비를 단계적인 폐지를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 기반을 확보하고, 및 AX 확산. 자, AX 확산이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할 거예요. 왜냐면 빡킹이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빡킹이 공부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AX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게 AX고, AX 관련된 책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건 다음에 할게요. 전반적인 인공지능 정책은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3대 강국이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향후의 R&D의 방향은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R&D는요, 여러분, 투자입니다. 자, 투자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물론 투자에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R&D도 마찬가지예요. 또 때로는 R&D를 투자했지만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R&D를 투자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를 갖고도 이제 학자들은 그래요. 그냥 국가 돈 갖고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중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R&D만 파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우수기술이 개발이 되고 실용화가,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특히 가지셔야 되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은 2026년도 R&D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한 이제 주요 포인트를 보면은 크게 저는 이제 4가지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미래 투자를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반전의 기회를 삼겠다. 그리고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구과제 중심 제도에 대한 제도를 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건 제가 해석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저는 일단 4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지금 인공지능이 향후에 아직 완성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완성은 안 됐지만 계속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대규모이기도 하고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 3년에는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특히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동안 사실 저는 정치색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사실 국가 R&D 예산을 줄였었잖아요, 전에. 그런데 다시 원상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는 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연구원들이 대우를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 핵심은 이거예요. AI 국가 전략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과 인재를 확보를 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공지능 쪽 솔루션을 공부한 학생들이 요즘 어디로 많이 가냐면 중국으로 많이 가요. 왜냐면 워낙 대우가 좋으니까. 그리고 연봉도 높아요. 2배 이상, 3배 이상 주니까. 그런데 그런 유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 공공 분야, 지역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기술이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생깁니다. 또 생성되는 직업군이 생겨요. 그런데 인공기술도 좋은 게 기존에는 어떤 근무 환경이 현장 중심이었다면 지금 현장이 아니라 장소에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 그런 직군을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게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도 제반을 확보해서 우리의 어떤 높은 그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시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논조였고,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국가 전략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인공지능 관련된 수석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분야별로 이제 투자 내역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이 한 2조 한 3-4천억 정도.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조사해서 저 나름대로 빡행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한 것들이 인공지능 쪽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될 것 같고, 에너지도 한 2조 정도, 2조 넘어가겠죠? 그냥 조 단위로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략기술 분야 쪽으로는 이제 8조. 그러니까 인공지능, 에너지야 뭐 다 그렇게 치고 전략기술이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기술이 뭐냐면, 여러분 양자 컴퓨팅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팅부터 뭐 합성생물학 등 뭐 여러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쪽, 이게 한 거의 4조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 쪽으로는 3조, 그리고 지역 R&D 1조, 그 재난안전기술이 2조.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소방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현장에 불카드에 들어가야 되냐, 뭐 다른 방법이 없냐,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난 대응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초연구는 꾸준히 해야겠죠. 기초연구는 무조건 있어요.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응용기술이 생기는 거니까 저 기초연구를 왜 하지? 아닙니다. 기초연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재양성 쪽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R&D 예산이 기존에 한 30억 정도에서 또 이제 20% 정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 R&D가 그 정도 되는 거죠. 중요 R&D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공지능하고 전략기술, 에너지, 그다음에 국방, 중소벤처, 재난안전, 기초연구, 인재양성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빡행이 자문해서 또 R&D가 재난안전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뭐 스마트 생태 공장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그 고용 환경 속에서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우선은 이게 가이드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으로 각 그 부처에서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8월 말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8말 9초에 정리가 되고, 또 9월 달에 또 국회로 올라가서 이제 예산 소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조율이 있겠죠. 그런 과정이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연말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최종 심의한 다음에 2020년도 R&D 예산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빡행이 계속 이 국가 R&D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또 취재도 할 거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민행24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26년 R&D 예산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차피 8월 지났잖아요. 이제 9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R&D는 1, 4분기에 어지간하면 큰 사업들 다 나옵니다.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유조사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박행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